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좀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생수병성 미세 플라스틱이죠. 사실 우리가 이 생수병을 우리가 많이 사 먹죠. 특히 이런 페트병에 담겨 있는 생수를 우리가 많이 마시게 되는데, 만약 이거를 뭐 금지시킨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물을 담아 갖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우리가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생수인데, 이 여기서 자꾸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또 실제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수병 물을 마시는 건데 그 안에 저런 플라스틱들이 같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사실 좀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 결과인데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연구 결과죠.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9개 국가 11개 브랜드 생수 259병을 조사를 했죠. 했는데 뭐 3%, 4% 나온 게 아니라 93%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서 난리가 났었죠. 93%란 말은요,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특정 브랜드였죠. 네슬레 퓨어 라이프 한 병에서는 1리터 기준으로 한 10,000개 정도 마이크로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돼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너무 우려하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도 입장을 냈었어요. 뭐라 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크기인 보통 미세 플라스틱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는 사실 이론상 우리 인체에 흡수하기 어렵다. 실제 그렇습니다. 인체 흡수하기 어려워요. 저 정도 크기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건강상의 위험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될 뻔했는데, 다만 이제 우려를 나타냈죠. 뭐냐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주로 이제 큰 사이즈로 존재하겠지만 과연 작은 크기, 여기서 작은 크기를 명칭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미만, 이런 그러니까 1000 나노미터 미만의 어떤 작은 이런 플라스틱들은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지금은 당연히 흡수가 안 되면 문제될 게 없죠. 그죠? 들어왔다 흡수가 안 돼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과연 저렇게 작은 플라스틱도 과연 우리가 흡수가 안 된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일부만 흡수돼도 그것에 대한 영향은 나중에 어떻게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올해죠. 2022년 초에 이제 어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연구 결과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네덜란드였어요. 2022년 3월이었고요. 네덜란드 연구팀에서 22명 중 22명의 이제 어떤 임상실험 대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혈액 기증자였던 걸 알고 있어요. 혈액 기증자한테 혈액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를 그냥 한 건데 17명, 22명 중에서 17명,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에서 관찰이 된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페트 있죠? 페트, PET 이것도 있었고 폴리에틸렌도 있었고 스타이렌 계열의 플라스틱들,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도 있고 뭐 발포한 폴리스타이렌이 스티로폼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더라. 거기서 이거는 정말 충격이었냐면 150 마이크로미터가 넘는 거는 들어와서 보통 다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혈액에서 관찰이 됐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이게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인체 혈류로 흡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밝힌 논문이 올해 이제 발표가 됐던 거죠. 이러니까 다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동안은 뭐 보통 먹으면 이제 다 배출될 거라 봤는데 저렇게 혈액으로 넘어간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혈액으로 넘어간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은 지금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결론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추정을 할 수 있죠. 어떤 거 뭐 영향 끼칠 수 있다, 뭐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못 냅니다. 그런데 저렇게 혈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면 이제 추후에 계속 연구가 돼서 저것에 대한 이제 어떤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아요. 뭐 암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신장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결론 난 건 없어요. 사실 명확하게 결론 난 건 없고, 하지만 계속 연구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된다고 알려지면 계속 연구되다 보면 나중에라도 위험성이 밝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먹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부러 먹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이제 해외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 생수병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페트병 소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회사마다 기업마다 그 만드는 그 품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페트인 것 같지만 소재의 그 종류는 같아도 품질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뭐 분자량도 평균 분자량도 다르고 뭐 PDI 지수라고 해서 뭐 그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수치인데 지표인데 그것도 다 다릅니다. 제품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수병에서 나왔느냐도 좀 중요하게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생수병을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SBS인가요? SBS 옛날 스페셜인가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얼마 전에는 SBS 모닝와이드에서도 한번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국내 연구진이 직접 실험을 했더니 상당수 생수병 우리가 아는 생수병을 만드는 그런 생수를 만들어 파는 어떤 그런 브랜드 제품에서 실제로 대다수가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돼서 정말 또 충격이 휩싸이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막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유를 모르면 보통 우리가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나왔는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우려하세요. 물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페트병이 있고 물을 담잖아요. 그죠? 깨끗한 물을 담을 텐데 물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필터, 그러니까 정수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런 미세 플라스틱은요, 여러분들 거르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물질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실제 집에서 정수기 또 많이 쓰시죠? 정수기 안에 들어있는 역삼투막만 해도요, 저런 미세 플라스틱 거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 심지어 훨씬 작은 사이즈 이온들 있잖아. 이온들도요, 무슨 소듐 이온, 이런 이온들도요, 그냥 한 번에 걸러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 이런 정수업체, 생수업체에서 하는 그런 정수 과정들을 따져봐도요, 이건 아주 쉬운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쉽게 걸러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왔느냐? 그러면 도대체 저런 미세 플라스틱 왜 나왔느냐? 일단은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서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요. 명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사출 성형 때문입니다. 사출 성형. 당연히 여러분들 페트라는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의외로 단순해요. 이런 플라스틱을요, 이 플라스틱을 열을 일단 가해요. 열을 가한 다음에 굉장히 고압의 기체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미리 짜 놓은 다음에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기체로 강하게 밀어 넣으면 그게 그 특정 틀로 쫙 달라붙게 되죠. 딱 특정 틀로 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보게 되는 그 페트병이 그렇게 성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는 과정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수분해가 일어나요. 그럼 가수분해가 왜 일어나느냐? 페트라는 그 플라스틱이요, 흡습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끌어당기고 물을 생각보다 잘 머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그 다음 물을 이렇게 수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분 함량이 0.02%만 넘어가도 0.02%면 되게 적은 함량이죠. 0.02%만 넘어가도 그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가공하게 되면요, 가수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그럼 그 분자 사슬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자 사슬이 이렇게 끊어진 애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다 음식물을 담죠. 대표적인 물을 담죠. 페트병에. 그렇게 가공된 상태에서 체인이 끊어져 있는데 분자 사슬이 끊어져 있는데 물을 담아버리니까 그 끊어져 있던 애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겁니다. 아무튼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체인이 분자 사슬이 끊기니까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페트병 속 특히 이런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요.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이거 왜 발생하느냐? 물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사출 과정.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성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죠? 자, 원인을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건조 규정. 자, 그러면 아까 그 페트가 그 플라스틱이 수분을 좀 머금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가수분해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건조시켜주고 사출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가능성은 확 낮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건조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부에서 당연히 이런 산업계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 규정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 규정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정부에서 이제 뭐 산업통상부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사출하기 전에 반드시 이 플라스틱을 충분히 건조를 한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건조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출해야 된다. 바로 사출해야 된다. 좀만 공기중에 노출시켜도 다시 이제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아니면 세척 규정을 마련하는 게 나을지. 세척 규정. 그러니까 처음에 사출한 다음에 물을 담잖아요. 물을 담을 때 그때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아니면 서서히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데 결론은 세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출된 상태에서 세척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세척을 해서 그 떨어질 수 있는 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식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물을 담게 되면 왜 이미 그 사슬이 끊겨서 나온 애들은 그렇게 한번 세척하는 과정만으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 상당수를. 그러면 그렇게 세척한 다음에 음식물을 담으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건조 규정도 없고 세척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어떻게 이제 마련해 나갈지는 저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추후에 이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되고 바로 실행하면 여러분들 이제 페트병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런 우려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